눈앞에 로봇 한 대가 있습니다. 키는 사람이랑 똑같고 걷고 뛰고 계단도 올라갑니다. 억소리 나는 AI 두뇌까지 박혀 있어요. 근데 이 로봇한테 두부 한 모를 건네줬더니 그냥 으깨버렸습니다. 얼마나 살살 잡아야 안 뭉개지는지 그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지금 이 문제 하나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걷는 건 됐고 생각하는 것도 됐는데 정작 잡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비밀 병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하나를 구부려 보세요. 0.1초도 안 걸렸죠? 뇌가 명령을 보내고 힘줄이 당겨지고 손끝이 압력을 느끼면서 힘을 조절하는 이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납니다. 사람한테는 너무 당연한 이 동작이 로봇한테는 수백조 원을 퍼부어도 완벽히 구현 못하는 불가능의 영역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두 발로 걷게 하는 건 됐습니다. AI 두뇌로 명령을 처리하는 것도 됐고요. 근데 방금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해낸 그 동작, 손끝으로 물건을 짚고 힘을 조절하는 이 마지막 관문에서 줄줄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끝 피부에는 촉각 센서가 수천 개씩 박혀 있고 손가락 하나에만 수십 개의 근육과 힘줄과 신경이 동시에 맞물려야 비로소 움직이는 구조거든요. 이게 없으면 로봇은 유리컵을 짚다가 박살내고 종이컵을 잡다가 찌그러뜨리고 노인의 팔을 부축하다 부러뜨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 삼성전자가 칼을 꽂았습니다. 2024년 삼성은 손만 전담해서 연구하는 비밀 조직을 신설했어요. 이름이 핸드랩입니다.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직 손 하나, 그 불가능의 영역만 파고드는 특수부대예요.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이 팔다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동안 삼성만 유일하게 손끝에 올인하는 겁니다. 도대체 삼성이 왜 이 시점에 이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테슬라 옵티머스와 무슨 상관인 걸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로봇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 오늘 남김없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로봇 손은 아무도 진지하게 안 봤습니다. 두 발로 걷는 게 먼저고 AI가 명령을 처리하는 게 먼저였어요. 손은 나중에 해도 되는 부품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한 착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어요. 기존 산업용 로봇이 공장을 장악한 건 이미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용접하고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로봇들이죠. 근데 이 로봇들이 하는 동작을 보면 전부 딱 한 가지만 반복합니다. 딱 이 자리에서 딱 저 자리로 딱 이 힘으로만 움직여요. 코딱지만큼이라도 벗어나면 망가집니다.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사자처럼 정해진 틀 밖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구조예요. 근데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짚고 아픈 어르신을 부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다른 모양의 그릇, 매번 다른 무게의 물건, 매번 다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넘어야 할 진짜 정글이에요. 그리고 이 정글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겠다고 선언한 게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2022년 옵티머스를 처음 공개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했습니다. 영상은 화려했어요. 두 발로 걷고 박스를 들고 물건을 짚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손동작은 미리 세팅된 환경에서 특정 물체만 짚도록 철저하게 짜인 시연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술사가 미리 준비한 트릭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다양한 물체를 자유롭게 다루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만든 로봇이 나사 하나를 조이다가 툭 튕겨버리는 그 장면이 피규어. AI가 BMW 공장 라인에서 진행한 시범 운용도 화려한 홍보 영상이 나온 직후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기존 로봇 손이 쓰는 모터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모터를 집어넣고 모터가 회전하면서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구조예요. 딱딱한 물체를 짚거나 단순한 동작을 반복할 땐 쓸만합니다. 근데 모터는 힘의 미세한 조절이 안 됩니다. 50g짜리 종이컵을 짚는 힘과 500g짜리 머그컵을 짚는 힘이 다른데 그 중간을 정교하게 조절하지 못해요. 결국 종이컵은 찌그러지고 유리컵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팔은 야생 호랑인데 손은 장갑 낀 곰 발바닥인 셈이에요. 이 치명적인 한계를 외면하고 밀어붙인 기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수십억짜리 로봇들이 공장 시범 투입 직후 창고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손이 없는 로봇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전 세계 기업들이 쓴 돈은 이미 수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삼성 핸드랩이 선택한 방식은 아예 판을 갈아엎었습니다. 모터를 손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대신 힘줄 방식, 텐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사람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떠올려 보세요.
손가락이 구부러질 때 손가락 안에서 무언가 직접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팔뚝 근육이 수축하면서 손목을 지나 손가락 끝까지 이어진 힘줄을 당기는 거예요. 삼성이 이 구조를 기계로 그대로 복제한 겁니다. 이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힘의 전달이 훨씬 자연스럽고 미세하게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줄의 장력을 조금씩 바꾸면서 손가락에 가해지는 압력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단점도 있습니다. 조립이 극악 수준이에요. 손목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어지는 수십 가닥의 와이어를 정확하게 연결하고 마찰 없이 작동하도록 세팅하는 과정이 외과 수술보다 정교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방식을 선택한 건 사람 손을 복제하는 데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 가장 가까운 접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핸드랩이 한 발 더 나갑니다. 촉각 센싱 솔루션을 통합하려 하고 있거든요. 손가락 표면에 압력과 질감을 느끼는 센서를 심어 넣는 기술입니다. 이게 붙으면 로봇이 물건을 짚는 순간 그 물건이 얼마나 단단한지, 표면이 어떤 질감인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면서 쥐는 힘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물렁한 걸 집으면 살살, 단단한 걸 집으면 꽉. 이게 바로 피지컬 AI의 정점입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하드웨어만으로는 절대 완성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센서가 보내는 신호를 AI가 0.01초 안에 해석하고 손가락 힘을 조절하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모델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야 비로소 돌아가는 시계 같은 구조예요. 이 세 개를 동시에 잡는 것, 그게 지금 핸드랩이 싸우고 있는 진짜 전선입니다. 경쟁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두발 보행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손은 아직 단순 파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규어 AI는 수천억 원의 투자를 끌어모았지만 정밀 제어 기술은 데모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중국에서도 스타트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고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텐덤 방식을 양산까지 끌고 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테슬라조차 옵티머스 2세대에서 손가락 자유도를 높였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생산 라인 투입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는 중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로봇이 공장에 들어가려면 수만 번을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모터 방식으로 그 정밀도를 맞추려면 매번 새로 보정해야 하고 조금만 마모돼도 다시 어긋나 버려요. 텐덤 방식은 장력 조절만으로 실시간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공장 현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모두가 이 지뢰밭에서 막혀 있는 바로 이 순간 삼성이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겁니다. 삼성은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하면서 핸드랩 기술을 실제 로봇에 탑재해 테스트하고 있고 관련 인력 채용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겉으론 잔잔하죠. 근데 그 수면 아래에서 무서운 칼질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DS 부문 내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 R&D가 아닌 미래 수익 창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소 규모도 처음 출범 때보다 이미 2배 이상 커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로봇 손의 진심이라면 왜 직접 로봇 완제품을 팔지 않는 걸까요? 기술력도 있고 자회사도 있는데 말이에요. 핸드랩에만 집중하는 방향을 보면 이건 로봇 한 대 팔아먹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서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게도 삼성의 진짜 속내는 세 겹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부터 보죠. 삼성은 로봇 시대의 부품 제왕이 되려 합니다. PC가 폭발적으로 팔리던 시절에 완제품 컴퓨터를 판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CPU 칩 하나만 독점 공급했던 인텔 기억하시나요? 애플도 IBM도 전 세계 PC 제조사들이 전부 그 칩을 사다 썼죠. 컴퓨터가 한 대 팔릴 때마다 인텔이 자동으로 돈을 받는 구조가 된 겁니다. PC 시대의 진짜 지배자는 컴퓨터를 만든 회사가 아니었어요. 삼성이 지금 노리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테슬라든 피규어 AI든 보스턴 다이내믹스든 전 세계 어느 로봇 회사든 간에 손 정밀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하는 순간 삼성 핸드랩 모듈을 사다 끼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의 삼성 메모리를 애플도 퀄컴도 사다 쓴 것처럼 로봇 시대엔 삼성의 손 모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테슬라가 삼성한테 손을 사다 끼우는 그 장면이. 두 번째 의도는 더 직접적입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전 제조 라인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핵심은 반도체 조립 공정이에요. 지금 이 공정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극도의 정밀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수십 배 더 가는 와이어를 다루고 수백만 분의 1 단위로 부품을 정렬하는 작업들이죠. 이걸 사람이 하다 보니 인건비도 인건비 건의와 매년 노조 협상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합니다. 핸드랩이 이 수준까지 도달하는 순간 그 방정식이 통째로 뒤집어집니다.
노조도 인건비도 사람 실수로 인한 불량도 한꺼번에 증발시켜버리겠다는 의지예요. 충격적이게도 세 번째 의도가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데이터 패권이에요. 로봇이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짚고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부축하는 모든 물리적 상호작용이 전부 기록으로 쌓입니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 기록을 쥐고 있고 오픈 AI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쥐고 있지만 물리 세계의 행동 정보는 아직 아무도 제대로 손에 넣지 못했거든요. 사람이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고 나사를 조이고 택배 상자를 뜯는 그 모든 물리적 행동의 기록이 아직 데이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피지컬 AI의 핵심 연료라고 합니다. 삼성이 이걸 먼저 그리고 대규모로 확보하면 AI 모델 경쟁에서도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글도 오픈 AI도 가지지 못한 금광을 삼성 혼자 파고드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도를 동시에 밀어붙이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손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거죠. 기술쇼처럼 보기 좋은 영상 하나 찍는 게 아니라 반복해도 똑같이 작동하고 어떤 물체든 소화해내는 범용성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핸드랩 앞에 놓인 진짜 과제예요.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제조 환경을 운영해온 삼성이 왜 아직 이걸 완성 못했냐고요?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학습 기록이에요. 로봇이 물렁한 두부를 짚는 동작 하나를 학습하려면 수천 번, 수만 번의 시도와 실패가 쌓여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은 서버 클릭 한 번으로 수억 건을 복사할 수 있어요. 근데 로봇이 팔을 뻗고 손가락을 펴고 물체를 짚는 그 물리적 시간은 복사가 안 됩니다. 한 번 시도하면 한 번의 기록밖에 안 쌓이는 거예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커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실제 물리 세계와의 간극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장 협업을 이어가는 이유가 보입니다. 실제 로봇을 투입해서 기록 쌓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에요. 로봇이 실패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모이는 데이터가 다음 세대 핸드랩의 연료가 됩니다.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니라 거대한 학습 사이클을 돌리는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에서 삼성이 이길 수 있을까요?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아직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성한테는 스타트업이 돈다발을 퍼부어도 단기간에 못 따라오는 무기가 있어요. 바로 제조 경험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극한의 수율 관리, 품질 관리, 글로벌 부품 공급망이 삼성 손에 쥐어져 있거든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제조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안목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삼성의 진짜 해자예요. 수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하나를 넣었을 때 양품이 나오는 비율입니다. 삼성은 이 수율을 90% 넘게 유지하는 기술을 수십 년에 걸쳐 체득했어요. 온도 0.1도, 습도 1%, 진동 한 톨도 용납 안 되는 그 환경을 매일 통제하면서 쌓은 노하우거든요. 이 능력이 로봇 손 양산에서도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 똑같은 품질로 수백만 개를 찍어내지 못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삼성이 이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동안 결정적인 순간에 외부에서 심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이죠. 미국 상무부는 2023년 10월 대중국 AI 칩과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칩과 그 칩을 만드는 장비 공급망이 전부 미국의 허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중국 로봇 기업들 입장에서는 축구화를 빼앗긴 셈입니다. 경기는 해야 하는데 맨발로 뛰라는 거잖아요. 기술은 있다 해도 부품을 못 구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막히고 핵심 제조 장비 반입도 틀어막혔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미국이 허가를 안 해주면 그냥 끝이거든요. 이 제재가 삼성한테는 오히려 날개가 됐어요.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자력으로 부품 생태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 사이 삼성은 더 깊이, 더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 앞에 진짜 위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속도 문제예요. 삼성이 아무리 제조 경험이 있어도 로봇이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시간 자체는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로봇 한 대가 수집할 수 있는 행동 기록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반면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공장 수십 곳에 로봇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 시간 장벽을 수적 우위로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로봇 한 대가 10배의 속도로 배우진 못해도 로봇 100대를 동시에 굴리면 기록이 100배로 쌓이거든요. 이게 삼성이 지금 가장 예의주시하는 변수입니다. 기술 격차가 아니라 물량 격차로 따라오는 거니까요.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25년 한 해에만 로봇 관련 스타트업에 쏟아부은 보조금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국가가 통째로 로봇 산업을 밀어붙이는 구조예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대 기업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중국 로봇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샌드위치 신세가 따로 없어요. 위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누르고 옆에서는 삼성이 빈틈을 파고드니까요. 도망칠 데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건 또 있습니다.
삼성이 이 모든 전략을 물밑에서 밀어붙이는 동안 정작 삼성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주력 사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로봇손 연구에 자원을 쏟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은 2024년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약 5조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와중에 핸드랩 프로젝트에 인력과 예산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이 실적 압박을 견디면서 장기판을 깔겠다는 베팅입니다. 그 베팅이 옳다면 삼성은 로봇 시대의 설계자가 되는 거고, 틀렸다면 주력 사업이 흔들리는 시기에 자원을 분산시킨 실책이 됩니다. 이 싸움에서 뒤처지면 따라잡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삼성이 2026년까지 핸드랩 시제품 양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부 로드맵을 세운 건 이 위기감 때문이에요. 2028년엔 반도체 공정 일부에 시범 투입하겠다는 목표도 잡혀 있습니다. 24시간 가동, 불량률 최소화, 노조 리스크 제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공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표 안에 중국이 물량 공세로 치고 들어오고 있으니 삼성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앞서가는 쪽이 더 많은 기록을 쌓고 더 빠르게 개선되고 더 멀리 달아나는 구조니까요. 이게 로봇 시대의 가장 무서운 속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격차가 어느 순간 뒤집을 수 없는 벽이 되는 거예요. 과연 삼성의 핸드랩이 세계 최초로 범용 모듈을 양산하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언제냐에 따라 로봇 산업의 지형도가 완전히 다르게 그려질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 핸드랩의 신설은 단순한 신제품 개발 뉴스가 아닙니다. 노동구조, 부품 생태계, AI 패권이라는 세 개의 판을 동시에 뒤집으려는 거대한 포석이에요. 스마트폰 시대엔 삼성이 메모리로 모든 회사의 목줄을 쥐었습니다. 애플도 구글도 퀄컴도 결국 삼성 부품을 사다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로봇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이 순간 삼성은 다시 한번 그 게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엔 손 모듈이라는 무기로요. 이 기술이 제조 현장을 먼저 바꾸고 다음엔 물류 창고로, 그 다음엔 거실과 주방으로 스며들어 오는 순간 우리가 알던 일자리의 정의와 경제 구조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안 봤던 로봇손이라는 시장이 지금은 전 세계 빅테크가 눈독을 들이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수십조 원의 투자가 쏟아지고 각국 정부가 지원금을 퍼붓고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모여드는 그 한복판에 삼성 핸드랩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회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한꺼번에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먼저 푸는 자가 다음 시대의 경제 질서를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공장에서 로봇손이 실패하고 있고 그 실패가 기록으로 쌓이고 그 기록이 다음 세대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주도권이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이 경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가장 덜 놀라게 됩니다. 과연 그 주도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삼성의 핸드랩은 이미 가동됐고 이 경쟁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앞으로 10년의 판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켜고 잠드는 그 시간에도 어딘가의 연구소에서 로봇 손가락이 또 한 번 물체를 짚고 실패하고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그 한 번 한 번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변화가 왔을 때 놀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이 흐름을 눈여겨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